다음으로 세 번째 발표를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은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돌봄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는 이 돌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준비하고 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한국노인 장기요양기관협회의 인천지부 강윤미 부지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윤미입니다. 오늘 저는 돌봄의 의미와 공감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돌봄의 의미와 공감에 대해서 좋은 돌봄이란 챕터를 가지고 저는 5가지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돌봄이란 어떤 돌봄을 좋은 돌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돌봄을 받는 사람들의 욕구는 모두 다양합니다. 그리고 개개인별로 다른 돌봄을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좋은 돌봄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삶의 질 유지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민 상호 간의 신뢰와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존중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서 좋은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좋은 돌봄 관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지속성입니다. 자, 이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또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될까요? 서로의 인권이 보장되는 돌봄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사회권과 노동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돌봄의 사회권 보장에는 먼저 돌봄 받을 권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돌봄 욕구에 대한 좋은 돌봄을 보장해야 하며, 또 돌봄 비용의 사회화가 필요하죠. 다음은 돌봄의 노동권 보장입니다.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해야 하고, 또 돌봄 노동의 노동권도 보장해야 하며, 돌봄 노동의 경제적 가치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돌봄을 하기 위한 3가지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돌봄을 위해서는 국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가의 중심적 역할은 3가지로 나누어 볼 때, 먼저 보편적 지원입니다. 지금 코로나19와 비대면 관계의 일상화로 학교나 유치원, 요양기관, 장애인 시설 등 모든 돌봄 서비스의 기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약화된 상황들이 모두 가족에게 전가되어서 아주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이 여성인 돌봄 서비스 제공의 노동자들이 감염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부모를 둔 아이들이 방치되고 또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 서비스의 지원 없이 장애인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한 안타까운 기사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보편적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돌봄에 대한 과감한 재정 투자입니다. 재원 부족이다, 또는 긴축 재정을 이유로 아주 꺼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공적 돌봄에 대한
공적 노동에 대한 투자는 고용을 창출시킬 수 있고 돌봄 위기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급 노동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인정인데요. 고용이나 소득 상실, 또 생계의 불안 없이 돌봄을 제공하고 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통해서만이 돌봄 노동의 노동권이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돌봄을 제공하는 기관의 인권 실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제공 기관에서 인권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과 종사자의 권리가 존중되는 돌봄 공간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5가지 정도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인권적 환경 지향입니다. 이게 인권적 환경 지향은 상호 간의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노인 및 돌봄 제공자 또 인권의 감수성 증진에 관한 부분인데요. 시설에서 인권 침해 상황을 되도록이면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의 종교 자유를, 그다음에 개인 소지품을 소지할 수 있도록 의복을 자율화시키고 이발을 허용한다든지 야간 억제대 사용 금지 등이 감수성 증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이것은 법령과 규제 등을 준수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내부 통제 장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돌봄 제공 기관의 조직을 보호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주 필요한 컴플라이언스 매니지먼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리가 됐을 때 보호자와 고객들에게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기관의 주요 자산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권적 근로 환경입니다.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또 연차나 휴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안전에서 보장되어야지만 인권적 근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 인권 실천 모델의 구축과 지원입니다. 이것은 어르신과 종사자 간의 경어쓰기, 그다음에 업무 배제 등 불이익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며 기다림과 설명 등으로 서로의 인권이 존중되는 근무 환경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네 번째를 한번 살펴볼까요? 좋은 돌봄을 위한 노동 인권 실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노동 인권이 인원이 아니고 인권이네요. 인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돌봄 노동의 가치가 인정되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주변을 살펴보면 돌봄 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가 낮습니다. 그리고 직업적 자긍심도 낮고요. 또 주변에서는 전문성이 필요 없다는 인식도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사회 서비스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봄 노동은 사회적 약자의 일상을 위한 공공 서비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의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노동 인권 실현의 조건은 어떤 게 있을까 한 4가지 정도로 나누어 봤는데요. 먼저 돌봄 노동자의 전문성 함양입니다. 앞서도 잠깐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직무교육이 시행되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직무교육의 현장 밀착형 교육이 필요하다. 또 소규모 참가형 교육 등 교육이 개선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전문성이 확보되고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숙련을 위한 교육이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공적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예를 들면 공단 중심으로 치매 전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돌봄 노동자의 노동 조건 개선입니다. 기관과 정부가 모두 노력해서 생활 임금을 보장을 해 주셔야 되고, 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서 비자발적 실업이나 휴업 대책에 대한, 그리고 서비스의 공공성 제고 및 일자리 개선 등이 이 노동 조건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돌봄 노동자에 대한 돌봄입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들에 대한 재교육이나 건강 지원, 또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런 돌봄을 지원해야 하며, 또 감염병 발생 시 일자리를 잃고 고용 유지가 안 된 부분도, 이 부분에 대한 돌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돌봄 종사자 종합지원센터를 만들어 이러한 돌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돌봄 제공기관의 공공성입니다. 먼저 돌봄 제공기관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책임과 투명성을 가질 때 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직은 민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공익보다는 영리가 목적인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수가 책정, 제일 문제점이죠. 수가 책정이 낮게 되어 있어서 노동 조건의 악화는 필연적입니다. 지금의 이 구조에서는 기관들이 사실상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거점 역할을 하면서 이 민간의 공공성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좋은 돌봄을 위한 실천 모델입니다. 지금 4가지의 실천 모델을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휴머니튜드나 존엄케어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먼저 휴머니튜드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이 휴머니튜드는 프랑스어로 인간다움을 의미합니다. 치매 환자가 아닌 인간으로 돌보는 기법을 휴머니튜드라고 말하고, 이 휴머니튜드는 지금 그 사람의 지금에 주목을 합니다. 2019년 6월 휴머니튜드의 창시자인 이브 지네스트가 한국에 왔습니다. 인천시에서 국내 최초로 휴머니튜드 워크숍을 개최를 하였습니다. 인천시립요양병원의 간호사 6명이 이 휴머니튜드 케어법을 전수받아서 직접 적용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KBS에서 방영되었던 다큐 인사이트라는 사이트에서 방영이 됐는데요. 여기서 휴머니튜드에서 지금 얘기하는 기법이 상대방을 눈 맞춤하면서 보아라, 그 다음에 친절하게 말하라, 부드럽게 어루만져라, 누워있는 환자를 일으켜 세워라, 이게 거기에서 주장하는 인간으로 돌보는 기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패신 케어입니다. 가르치지 말고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돌봄의 자세입니다. 이 패신 케어는 그냥 기다린다는 것, 기대 없이 가르치려 들지 말고 그냥 지켜봐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영화 스틸 앨리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이 패신 케어에 대한 좋은 예를 볼 수 있는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알츠하이머 치매의 교과서로 쓰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퍼슨 센터드 케어입니다. 이 케어법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같은 눈높이에서 접하는 돌봄의 자세인데요. 예를 들면 치매 환자의 능력을 이끌어내고 또한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 다시 말하면 환자가 뭔가 하려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케어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엄 케어입니다. 존엄 케어는 사무 이탈 운동이 주 모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사무는 냄새, 낙상, 욕창, 침대에서의 와상 상태를 말하고요. 자, 이 이탈은 탈기저귀, 탈억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존엄 케어는 환자의 손발을 묶는 것은 그의 인생을 묶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2011년 창원 희연병원에서 의료계 최초로 신체 억제 폐지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돌봄을 위한 실천 모델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좋은 돌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가 좋은 돌봄을 돌아보는데 의미 있는 시간이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강영미 부지부장님의 하나하나의 그 말씀들이 사실 오늘날 어렵고 힘든 요양보호사님들의 현장에서 잘 적용된다면 매우 의미 있고 매우 뜻깊은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요양보호사라고 하는 제도가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독일에 의해서 일본 그리고 한국에 넘어오면서 사실 너무나 빠르게 진행되면서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지금도 그 많은 문제들이 곳곳에 산재돼 있어서 언제 어떤 모습으로 이 문제가 터질지 사실 바라보는 눈빛들은 사실 많은 위험과 사실 그 어려움 속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들이 사실 좋은 열매로 맺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돌봄과 또 돌아봄이 더욱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